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바닥이 보이는가, 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별화, 그러나 외국인은 셀트리온 성장주 집중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바닥 대주주 물량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 두 번째, 미국 대선 정시 하지만 누가 되든. 세 번째, 외국인의 매매 패턴 변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종목별로는 바닥이 안 보인다. 다섯 번째, 셀트리온과 성장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양호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오늘 약간 엇갈리는 차별화의 모습이 좀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그러나 코스닥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양시장이 좀 차별한데요. 시장 내면적으로도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좀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코스닥은 전 저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로운 이러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코스닥이 역시 중소형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의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기관 투자가들 매수 우위인데 오늘 금융 투자 매수는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이 많이 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기관들 사정들이 안 좋습니다. 돈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 종목군들을 보면은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매수 쪽을 보면은 LG화학, 셀트리온, 그 다음에 녹십자,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래서 바이오 쪽이 조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LG화학을 또 집중적으로 사잖아요. 반면에 카카오나 NC소프트, 삼성바이오는 좀 파는 모습, 네이버까지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금 파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외국인들은 연말 내년까지 내다보면서 이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미국 시장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3,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29일 날.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26일 날 구글, 27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9일 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적들이 테슬라 다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넷플릭스는 조금 그렇고, 예상은 뭐 크게 나쁠 거 없다, 이런 측면이죠. 미국은 지금 5차 부양책이 협의가 되느니 안 되느니 큰 의미가 없어요. 심리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가 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실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문제는 지금 뭐 누가 되든 문제다 이런데, 누가 되든 사실 여러분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큰 흐름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미국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주도주 맥락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인터넷, 요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맥락은 큰 흐름에서는 같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되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 과거에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의 역량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작년 사례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은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결국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작년에 물론 12월 달에 개인들이 4조 8,23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17년에서 19년 갈 때는 2년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금액으로는 5억 차이지만 15억에서 10억이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큰 차이는 없다는 느낌이죠. 그러나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은 엄청나게 체감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차이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3배만 생각을 하더라도 15조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10조란 말입니다. 그럼 10조를 지금 10월 달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이런 물량들을 이미 지금도 못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12월 가서 집중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줬지만 지금은 받아줄 기관 투자가들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느냐. 외국인만 좋은 일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아래 표에 보시더라도 2015년에 누적입니다, 여러분. 2015년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순매수 추이가. 그 다음에 2017년에는 급속도로, 또 작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은 제한적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대로, 그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측면이죠. 시장의 전체적인 캐파가 커졌다는 측면과, 또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얼만큼 물량이 나올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눈에 봐도 뻔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정부가 사줄 것이냐?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이하게 탁상 공론도 아니고 말이죠. 작년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좀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 약발이 안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이 국민청원에 참여를 좀 하셔야 되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12월 2일 날 마감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악법, 이 국민청원도 일단 청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만이 넘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참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더욱더 답답한 것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외국인들 코리아 한국 시장은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바게인 세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바게인 세일에 손님으로 가서 싸게 주워 담자. 우리는 뭐 양도세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이거 도대체 정부가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외국인들을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1조 1570억 매수 우위,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16,200계약의 순매수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상당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LG화학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이버도 이번 주에는 많이 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약간씩 종목이 엇갈리긴 하지만 결국은 이번 주 외국인들 헐값에 사들이는 중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주 맥락의 핵심, 즉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사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 매매했던, 물론 외국인들이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대주주 물량들 터지면은 뭐 굳이 비싸게 끌어올리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게인 세일의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냥 싼 가격에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미국계 자금들이 9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도 외국인들한테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긍정적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MSCI 미국 지수와 또 미국이 아닌 나라들 지수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개념이 좀 접근이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일부 자금들은 이런 쪽으로, 미국이 아닌 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IMF에서 10월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GDP 성장률은 최상위권에 있는 것이죠. 파란색 2020년을 보면 10월 달에 전망한 거예요. IMF에서. 이 막대기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적잖아요. 물론 중국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그 다음으로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막대기의 크기가 제일 작은 것, 이 마이너스 쪽이니까요. GDP 성장률이. 그 다음에 내년에도 플러스 쪽으로 괜찮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 자체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한마디 더 드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돼서 연말에 대주주 물량 때문에 팔게 되면은 그 판 사람들은 배당도 못 받아요. 이것도 팔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또 그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짐으로 3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또 소액이신 분들도 시장이 같이 무너지니까 전 국민이 주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였던 이 성장주 맥락군들이 과연 고평가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MSCI 선진국들의 성장주와 가치주들의 비교인데요. 즉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성장주가 올랐다는 이야기고 100 이하이면 가치주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지수에서 성장주들을 보면은 천년 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가치주에 대해서 200%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208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 시점이 이미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오른 것이죠. 선진국의 성장주들이.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 1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171입니다. 가치주에 대해서 가치주 100에 비해서 171이나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 상황을 보시더라도 미국도 이미 돌파를 했는데 미국의 성장주들은 지금 가치주에 대해서 281입니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이미 2018년 2월부터 돌파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떠냐 이것이죠. 아직 2000년 고점도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기껏 지금 성장주 많이 올랐다. 천만의 말씀이죠. 가치주에 비해서 13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는 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최근에 성장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싸다는 관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치주로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도 여러분 좀 바꾸셔야 되는 것이, 성장주의 개념은 현금이 많고 이 현금을 새로운 성장성에 투자를 해서 영업성과, 즉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따지고 있는데 그 맥락군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은 영업 쪽이고 회색 선은 투자 쪽입니다.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영업으로 돈이 많이 되는 쪽, 이걸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위에 있고 투자 쪽이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투자를 요만큼 했는데 영업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아닙니다만 LG화학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LG화학은 내년을 기대하는 것이죠. SDI 역시 아직은 아니고요. 현대차도 조금 턴을 하고 있죠. 반면에 셀트리온은 빨간색이 위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국인들의 관점에 의해서 지금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성장주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미 바뀌고 있고 기존의 성장주 맥락에서도 이제는 구분이 좀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포스코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역시 삼성전자 안정적인 구도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성장주 맥락을 보시면 셀트리온 고점 대비해서 31.2%나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 26%, LG화학 23%, SDI 20%, 그 다음에 네이버 19%, 카카오 19.14%. 자, 이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실적이 문제가 있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대주주 물량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LG화학 종목을 따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다 같은 구도로 보고, 당연히 셀트리온이 많이 빠졌죠. 예, 왜냐하면은 대주주, 특히 개인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개인들 쪽에서도 큰 손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울 나름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더 이상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3억을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바겐세일 손님으로 와서 그냥 또 돈 벌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게 그죠? 예. 자, 셀트리온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이러한 구도로 가기 때문에 선별적인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여전히 대주주 물량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치료제의 분분이 있지 않습니까? 렘데시비르가 미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치료제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한쪽에서 미리 나온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시간 싸움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